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34%나 줄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해 지방 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주 군의회가 과다한 의정비 인상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의 10배인 21%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 단체장 4명이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멀지 않다는 말들이 괜한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도내 출생아 수가 지난 10년 만에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동부 산간 지역은 감소폭이 무려 50%를 넘길 정도여서 지역 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개교한 지 50년 된 초등학교가 어느덧 문을 닫고 주민들로 북적이던 마을도 어느새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전라북도의 우울한 모습입니다. 그때는 애기도 많이 낳고 막 집집마다 쌈들도 쳐줘 그랬네 그전에는. 지금은 젊은 사람도 없고 애기도 없어. 통계청이 밝힌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전북의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심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007년 17,228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10년 만인 지난해 11,348명으로 34%나 급감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1.38명에서 1.15명으로 감소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난 10년 만에 무주는 54.8%나 감소했고 장수는 50.5%, 정읍도 47%나 줄었습니다. 농촌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출되면서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무주, 장수, 정읍 등과 같은 농촌 지역 출생아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최근 더욱 가파르게 감소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제 위기가 엄습한 재작년부터 급감하더니 작년에는 출생아 감소폭이 지난 10년 만에 가장 큰 10.6%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 연령이 나날이 높아져 평균 32살에 달해 출산율 저하를 견인하는 상황. 이러다 보니 20대 이하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그 자리를 30대 초반이 메우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발 경제 한파가 어느 해보다 연말 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의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둘 의정비를 올리고 있는데 완주군 의회는 무려 20% 넘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의원들은 현재 월정수당 188만 원에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더한 월 29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월정수당을 21.2%, 월 40만 원 가까이 올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의원들이 요구한 최고 인상폭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주민들은 호주베이 사정도 어렵지만 의정을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차원에서. 완주군 의원들의 보수는 도내에서도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높은 데다 전국에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더구나 월정수당 21.25% 인상은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에 맞추는 도의회나 다른 시군의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높습니다. 최근 현대차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완주군 경제를 지탱해온 협력업체들까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철없는 의정비 올리기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똑같이 올려줘야지. 뭐 이렇게 완주군 뭐 한 40만 원 올려주는. 말도 안 돼. 의정비 인상을 주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명인 위원 구성에 법조인이나 교수 등 전문가들은 빠지고 마을이장이나 관변단체 인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군 단위에서 받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받아보면 추천이 잘 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안은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과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도 산하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이 3.2%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아예 무시했고 남은 의료원은 1.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 교육청은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 위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3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 대부분이 청소까지 외지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는데 실상은 너무도 다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물품 구입과 건물 청소, 연구 용역 등으로 발주한 계약 금액은 391건에 575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도내업체 계약 금액은 29건에 27억 원으로 금액 대비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붙였던 거고요. 따라서 그 지역 생산업체로 한정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없던 구조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0.9%, 한국식품연구원 5.1%, 농촌진흥청도 겨우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0곳에서 지난해 이렇게 발주한 물품 용역계약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지만 도내업체 몫은 8%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는 전북으로 옮겨왔는데도 여전히 90%가 넘는 청소나 건물관리 업무까지 외지업체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금액이 큰 물품 용역 계약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지만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했던 도민들로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업체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4.1%, 지방세 납부액도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할 정도로 지역 정착은 기대에 미흡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앞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과 보완책 마련 같은 전라북도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전례 없이 속도를 내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생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새만금의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제때 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해서는 줄곧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신속한 개발을 자신해왔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은 뜻밖이었습니다. 우선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2천억 원대 1단계 부두시설 공사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더뎌 정부가 공사를 맡도록 설계비 30여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완공 시기를 늦춘 상황에서 예산 확보마저 실패하면서 목표한 2023년 개항도 어렵게 됐습니다. 새만금공항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잼버리에 맞춰 조기 개항하려면 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인데 이 역시 예산 배정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부처장관까지 나서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터라 실망감은 더 큰 상황입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은 이제 아직 그 사전 절차가 남아있는 관계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 반영이 시급한 가운데 결국 예산을 얻어내는 데 실패한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례시 기준 완화 건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어제 정례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한 정부 기준이 자치분권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전주시와 같은 중추도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도내 단체장 가운데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 4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 세트 살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홍삼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항로 군수 측근 박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관련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진안군수 기소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재판을 받았고 김승환 교육감도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잼버리 유치 실적을 담은 문자 메시지 수십만 통을 보내 선거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토론회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TV토론회에서 교육청 인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실제 60%대인 설문 결과를 90% 안팎이라고 답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등 나머지 단체장에게 제기된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308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고 이 가운데 154명을 기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거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권선거 69명, 불법 선전 2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끝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 기소된 4명의 당선자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8년 만에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과정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교사에게는 입원 치료를 권유하고 심리치료 등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를 목격한 학생과 동료 교사들도 집단이나 개별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치단체들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보육과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낮추고 야간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몸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료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익산시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1시간에 4,000원에서 1,000원으로 크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용료를 내리면 휴일은 물론 밤 시간대 돌봄 서비스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8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야간 시간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이용료 인하가 영유아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까지 군산을 찾은 관광객은 51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3만 명보다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인프라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은 고군산 군도가 294만 명, 근대 역사 박물관 7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유발 효과는 총 2,9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원시가 청년들이 머무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청년 조례와 전담부서 조직을 신설합니다. 남원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에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취업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조례와 전담 조직을 두고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해서 청년이 모이는 젊고 활기찬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완주군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기회를 넓히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토정보공사 등은 완주군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시설 개방과 혁신도시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완주군 용진읍의 얼굴 없는 천사가 11년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어제 새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앞에 20km 쌀 30포대와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진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쌀 6,600kg을 기부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어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역 중심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직원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개최된 선포식에서 곽병선 총장은 미래창의 융합인재 양성과 지산학 협력체계 활성화 등 6대 사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상폭력 연구와 수산 양식산업 고도화에 매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희망하는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 추가 이전은 국토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온 전북은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전북 금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정시 모집을 앞두고 지도교사와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한 진학부장과 진학지도 지원단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내는 물론 수도권 대학 정시 지원 전략의 전문가 강의가 마련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제시 죽산면 쌍국마을 주민들께서 18만 4천 원, 임실군 관촌면 막동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고창군 고창읍 성남마을 주민들께서 29만 원, 고창군 고창읍 송암마을 주민들께서 1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월암마을 주민들께서 16만 원, 김제시 요촌동 전초암마을 주민들께서 26만 원, OK전산 정미소님께서 10만 원, 고창군 고창읍 백양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신상마을 주민들께서 19만 원, 은동마을 김민환님께서 17만 원,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관덕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남봉리 덕암마을 주민들께서 39만 6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 얼수마루 공연장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주제로 송년 공연을 엽니다. 맛과 먹과 흥이 있는 전주 삼락페스타가 내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송년 콘서트 선물을 선보입니다. 실생활 물품을 작품에 활용하는 오브제 놀이극 바다의 모험이 내일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창작극회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창작소극장에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묻는 작품 콩나물의 노래를 올립니다. 부안 겨울축제인 설숭어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 상설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5회 완주 곶감축제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운주면 장선천 둔치 일원에서 열립니다. 도교육청은 모레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갖습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매산양 공개 시연 행사가 내일 진안 매산양 체험홍보관에서 열립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인 예가람길에서 내일 팽이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축제가 열립니다. (12월 14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겠고 서해안 지역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2도, 익산 영하 5도에서 3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1도에서 2도, 진안 영하 9도에서 1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4도에서 3도, 고창은 영하 4도에서 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고창은 보통 단계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